서브프라임 때보다 거래량이 작은 거고요. 285세대인데 139세대가 미분양. 대세 하락장에 이런 게 필요합니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 제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1월부터 5월까지가 대세 하락장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가격 빠지고 있다. 뭐 한국 부동산에서는 가격이 빠지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네. 우선은 대세 하락장에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제 수요층을 누르지 않고 거래의 자유를 주었음에도 거래가 되지 않는 시장이 대세 하락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네. 근데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보면요. 거래량이 서울 기준으로 하면은 7,900여 건 됐어요. 7,900에. 예. 근데 작년 2021년 1월부터 5월과 대비를 해보면요. 네. 이 같은 기간에 거의 68.5%가 급감을 했어요. 거래량을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그리고 전국 기준으로도 1월부터 5월까지 약 2022년도에 15만 건이 거래가 되었어요. 네. 근데 2021년에는 31만 건이 되었어요. 훨씬 많았네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로 정도로 꺾였죠. 근데 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작은 거냐면요. 네. 서브프라임 때보다 거래량이 작은 거고요. 네. 그리고 2006년도 통계 이래에 가장 작은 거래량이에요. 아. 근데 거래량이 작으면요. 네. 가격들이 이때까지 싹 다 빠졌었어요. 근데 근데 거꾸로 됐죠? 이상하죠, 지금? 네. 가격이 방어가 됐어요. 이게 진짜 신기한 시장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수요층을 누른 시장이에요. 그리고 수요층은 눌렀다는 게 대출로 솔직히- 눌렀죠. 대출 안 해준다. 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수요층이 눌러졌고 취득세도 수요층을 누르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집을 취득을 하고 싶은데 취득세가 많이 나오니까 네. 집을 두 채를 못 사고 그렇죠. 집을 살 수 없는 거래 시장들을 이렇게 많이 안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수요층이 누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방어됐다는 거는 이건 대세 하락장이 아닌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증여의 추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아, 네. 증여도 뭐 지금 강남 같은 경우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네, 네. 보통 증여가 상반기에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6월 1일이 또 종부세나 이 그쵸. 기준이 네, 되잖아요. 네. 그 전에 이렇게 팔려고 하는 거죠. 근데 증여가 많이 늘어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네. 증여를 할까요? 팔겠죠. 예, 팔겠죠. 네. 증여를 한다는 거는 내가 보유세도 방어를 하고 네. 플러스 앞으로 가격이 오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증여를 빨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증여도 매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네. 이것도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저는 마찬가지라고 이게 이제 대세 하락의 어떤 방향성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경매 낙찰가율이 있죠. 네, 네. 예, 그게 6월달에 또 반등을 했어요. 한동안 경매 낙찰가 네. 돌아섰다. 이런 기사들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경매 낙찰가율은 아시다시피 시장의 선행 지표가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고가 주택 위주로 우선은 뭐 진짜 반포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진짜 말이 안 되게 140%로 이렇게 낙찰가율이 나왔거든요. 네. 이게 되게 크죠. 오. 그래서 그 5월 기준으로는 원래는 평균이 서울 기준으로 96%였는데 네. 지금 이제 6월 기준으로 13.6% 오른 110%로 반영이 되었고요. 고가 아파트 경우는 네. 유찰이 몇 번이 되어가지고 싸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낙찰가율이 거의 140% 이상으로 나왔어요. 네. 되게 크죠. 이게 대세 하락장의 분위기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선. 그리고 네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이제 되면은 저렴한 분양가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지금 어제 나온 신문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가격이 싸게 나온 것들이죠. 조금 싸게 주변보다 거기에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5월달에 시흥장역 퍼스트 베뉴라는 그 전용 84 타입이 네. 청약 경쟁률이 189대 1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죠. 네. 부산에도 강서구에 에코 델타 시티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강서 자이 에코 델타라는 게 132가구가 나왔는데 114대 1이었습니다. 예, 엄청나게 많이 10,000명 이상이 그냥 그렇네요. 들어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아직까지 사람들의 수요는 너무 급하게 올라가지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건 있지만요. 네. 집을 사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게 가격이 조금 저렴한 데는 이런 경쟁률로 그걸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뭔가 예. 이렇게 불안 심리가 그렇죠. 극도로 커져 있고 수요가
없는 시장에서는 사실 아무리 좋은 아파트, 아무리 좋은 입지의 물건이 분양을 해도 네. 미분양도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분양이 나는 데는 분명히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 네. 대구는 미분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난 이유는 공급량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역시 부동산은 공급의 장사 없나 봐요. 근데 아직까지 3년 동안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아직도 계속? 계속 나옵니다. 그럼 한동안 대구는 뭔가 가격이 네. 올라가기보다는 뭐 좀 조정 이렇게, 양상으로 조정 계속 양상으로. 일어날 거예요. 이게 공급의 힘이에요, 사실은. 공급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은요, 그거를 네. 이길 수가 없어요. 음. 공급이 진짜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공급이 많다는 얘기는 집을 팔려는 사람, 네. 팔려는 게 많은 거니까 살 사람보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파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네, 없을 그렇죠. 거고. 네. 그리고 이런 그 미분양 얘기를 하셨는데 네. 미분양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2배로 늘었다. 뭐 지금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는 한 360세대 정도가 미분양이 있었는데 네. 이번 최근 통보해 보니까 688세대로 는 거예요. 2배 100%도 늘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절대적인 걸로 보면요. 네. 예전에 그 좀 서울 시장이 미분양이 많이 쌓일 때는 뭐 4,000세대, 뭐 5,000세대 이렇게 늘어났는데 네.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뭐 대구나 일부 지역들은 제외하고는 대구도 아직까지 옛날 최고치까지 안 갔어요. 아직까지 서울은 절대적으로는 너무 아직까지 미분양이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지금 688세대가 저는 아예 없다라고 판단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강북에서 되게 미분양이 많이 나왔고요. 네. 강북하고 마포에서도 미분양이 마포? 나왔어. 예. 그리고 동대문에서 나왔는데 이 지금 688세대 중에서 동대문, 마포, 강북에서 나온 게 646세대예요. 네. 근데 이게 다 그냥 같은 단지들이에요. 왜냐면 보세요. 지금 강북 같은 경우는 하나 포레나 미아라는 아파트랑 칸타빌 수유 팰리스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 얘들은 분양가가 엄청 비쌌어요. 분양가 상한제에 네. 포함되지 않아서. 어. 근데 지역 대비해서 분양가가 너무 비쌌어요. 그러니까는 줍줍도 사람들이 안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칸타빌 같은 경우는 칸타빌 수요 팰리스는 할인 분양을 하고 있어요. 할인 분양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예. 100만 원에 편이 분양을 했다. 네. 야씨 안 팔린다. 네. 95만 원 낮춰. 이렇게 해서 할인 분양을 한다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몇 억을 더 비싸게 음. 이렇게 해버리니까는 경쟁을 해서 실패를 한 거죠. 시장. 일반 예. 다른 공급 그렇죠. 물량들. 물량들에 대해서 예. 실패를 기존 한 거예요. 물량들. 예, 이거는 뭐 이제 그런데 세대 수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지역 위치도 막 빌라들 사이에 그냥 이제 우뚝 몇 개가 이제 서 있는 위주로 되어 있는 건데 우선 그런 게 강북에는 있고 그게 포레나 미아 같은 경우는 285세대인데 네. 그 중에서 139세대가 미분양. 그리고 칸타빌 수유 팰리스 같은 경우 216세대 16가구 중에서 193가구 정도가 네. 미분양이 됐어요. 엄청 많이 됐죠. 이게 이제 포함이 된 거고 마포 같은 경우는 도시형 생활주택. 아. 예. 도시형 생활주택. 일반 아파트랑은 다른 거죠. 예. 그래 256세대 중에서 245세대가 미분양됐어요. 그 다음 팔렸네 거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상승과 하락과 상관없이 네. 인기 있는 물건은 아니에요. 아니 그 뭐 남의 걱정이긴 하지만 그거 건설사랑 시행사 어떡해요? 근데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뭐 어떻게 다 이건 해소는 될 겁니다. 음. 그리고 동대문도 있는데 그것도 도시형 생활주택.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미분양이 없는 거예요, 거의. 사실상 없다. 악성 미분양 몇 개 빼고는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준공 후 미분양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네. 준공된 다음에 분양이 됐냐 안 됐냐. 네. 근데 그거는 정말 오히려 더 40세대, 37세대로 더 떨어졌어요. 그 말은 준공업 미분양이 쭉 이렇게 그 증가하면요, 진짜 네. 이게 대세 하락장의 징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떨어지고 너무 작아요. 물론 이제 뭐 서울을 예를 들었지만은 뭐 몇 군데 뭐 인천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정이 조금 일어나고 있어요. 네. 물량이 폭발해서 그래요. 거기도 물량이. 물량이 폭발합니다. 그 검단 신도시 네. 거기 서구 쪽에 물량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구도 그렇고 연수구도 그렇고 아까 네. 말했던 남동구도 그렇고 일부 지역들이 가격의 조정이 실제적으로는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물량으로 인해서 가격이 이제 움직이는 건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세 하락장이 조금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게 경매 낙찰가율도 그렇고 네. 분양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 뭐 가격을 조금 조정이 된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경쟁률이 높아지는 부분들도 그렇고 미분양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거래량이 너무 작은데 네. 이 정도면은 그냥 경제 위기 수준으로 가격 하락이 와야 되는데 거래량은 역대 최저였는데
가격이 상승하거나 방어를 한 지역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건 대세 하락장이 아닙니다. 그렇네요. 네. 자, 소장님께서 오늘 제가 대세 하락, 그러니까 집값이 하락하는 이 네. 초입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네.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5가지 근거를 대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신 걸 들으니까 네. 이해가 됩니다. 아, 네. 네, 이해가 됩니다.